자, 다음으로는 CJ E&M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동반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 수급이 받쳐주면서 주가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매수하고 있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선 어제까지 6거래 연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3위를 이제 좀 굳히게 돌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완전히 지금 하단권을 탈출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닥권을 좀 다지면서 이전 저항대 라인까지 올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를 통해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량들도 작았던 것들이 아니라 상당히 견조했던 상황들이었는데요. 이런 CJ E&M의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는 아무래도 2분기 실적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였었고 하반기 가면서 또한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이 기업에 대한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이 지금은 비록 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성장성이 있다라는 것에 베팅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많이 좀 줄어들면서 사실 큰 우려감들을 보였었는데요. 투자자들은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를 통해 가지고 좀 한숨을 돌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의 광고가 좀 둔화되었다라는 측면들도 좀 작용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CJ E&M의 가장 강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최근 들어서 보시면 드라마 라인업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이 되었던 구두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시청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거기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락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 채널에서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케이블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면서 광고 단가를 끌어올리는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맞는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시청자들에게 상당한 공감력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광고 단가 인상을 통한 실적에 기여하겠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장 스토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아수라가 개봉이 되는데 사실 지금 경쟁할 만한 영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사전 예매율을 보면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입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지금 뜨거운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기대감을 상당히 모아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사실 이번에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영화 부분에서 좀 적자를 면치 못했던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들 앞으로 영화가 좀 발목을 잡을 것을 보여지고는 있는데 이번 아수라를 통한 하반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모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콘텐츠 제작 능력이 상당히 강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이 KPJ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전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작가들을 많이 키워가면서 앞으로 경쟁력을 키워가겠다라는 포부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업 공개 추진도 지금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부딪히는 게 딱 저항 자리인 만큼 추가적인 이 자리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를 봐야 되지 지금까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 자리 지지를 받겠다라고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앞으로 일주일간 추가적인 수급의 흐름을 한번 체크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능률교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능률교육 큰 폭으로 올랐다 좀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최근 들어서 그래도 이 교육주들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교육주들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능률교육 같은 경우에도 교육주의 강세에 같이 진입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던 것은 경영권 매각설이 돌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답변 공시에서 지금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10월 6일 날 재공시 답변 기한입니다. 이때 추가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 이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는 측면들도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기업 자체의 모멘텀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금 제자리 찾는 과정으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더슈팅이 오버슈팅이 나왔던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점차적인 흐름들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초중학교 디지털 교과서의 보급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을 보시면은 국정
국검정 구분하는 고시를 하면서 2018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에 이제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요. 앞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겠고요. 교육 관련주 같은 경우에 중국 역시도 지금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는 상황들인 만큼 전체적인 교육 관련주들에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정교과서의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건 역시 관련주들 어떻게 본다 그러면 사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갈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건 역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된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능률교육의 유아교육 부분에 지금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 출산율이 높은 시기에 태어났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학습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에 대한 지금 비용들이 많이 지출이 되면서 능률교육이 이제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능률교육은 두 가지만 우선 꼽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최근 이제 이슈가 되었던 경영권 매각설. 사실 야쿠르트 그룹에서 이제 결국은 매각이 되었을 때 긍정적일 것이냐 아니면 추후적으로 봤을 때에 어디에 매각되느냐라는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교육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던 배당에 대한 매력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변동성이 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찬바람이 불어올 때는 배당 관련주도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능률교육은 2002년부터 코스닥 상장 이후부터 매년 배당을 시행해오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차입 경영을 통한 지금 기업의 기본적인 분석 역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투자 전략 세우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대표님, 이제 10월장을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9월달은 버티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10월달은 좀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어제도 그렇고 최근 며칠간 거래를 보면은 상당히 재미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수급 주체도 없고 그리고 실적도 사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사태를 통해 가지고 예상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고 상승 동력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시장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로 움직이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거기다 이제 유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에 따른 이제 변동성을 좀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는 다시 그래도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어닝 시즌이다 해가지고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제 4분기를 앞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실적 시즌에 진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는 11월 중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도 뭐니 해도 먼저 실적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와더라도 실적주가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앞서서 유진테크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소형주들 반도체를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에 지금 많이 모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이런 상황일 때 좀 조심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미 먼저 움직여버렸고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남아있는 것이 차익 물량이 나오고 가격을 하락했던 것들로 또 이동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전략은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주가가 상승하고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한 발 늦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의 흐름의 변화가 상당히 지금 빨리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타 공략으로 빨리 끝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좋을 때 단타도 유효하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트렌드의 변화가 나타나서 주기가 좀 짧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이나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해서 올랐을 때 빨리 적극적인 매도가 오히려 지금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업종들의 지금 상승세가 시장에서 주목이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국내 기업들의 당장의 실적적인 부분들이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불확실성을 지금 시장에 오히려 던져주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